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제가 맨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가르쳐 드린다고 하죠. 근데 진짜 많이 쓰는 거, 이렇게 쉬운 것까지 가르쳐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꽤나 많고요. 그런 단어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동기부여 해드릴 수 있는 만한 말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언어 공부를 하는 거는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우리가 저기 공항이나 아니면 환승 정말 긴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무빙 워크라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원래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무빙 워크는 이렇게 평면에서도 앞으로 쭉 가서 사람들 긴 거리 편하게 달리게 해주는 그 무빙 워크 있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아니고요,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뒤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살며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자리에 있습니다. 꽤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전진해야만 전진을 할 수 있게 돼요. 무빙워크에 거꾸로 서 있으면요. 언어는 그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언어는요, 금방 배우고 안 쓰면요, 가만히 있으면, 네, 뒤로, 후퇴. 그리고 그냥 열심히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하면 제자리 유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네, 발전을 하려면요, 열심히 자주자주 반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맞다. 이 얘기 우리 친절한 대학 식구들한테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꼭 했었고요. 참 이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배운 것들은요, 그거는 뭐 한 10년, 20년을 안 해도, 네, 어떻게 딱 보면은, 네,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년이 뭐예요? 5년이 뭐예요? 3, 4일 전에 배운 것만 해도 안 쓰면 까먹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필요는 없단 말씀 드린 거고, 정말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잔소리를 좀 고급스럽게 해드린 거고요. 자, 수업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거는요, 제가 우리 수업할 때 이런 단어도 가르쳐주세요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텔레비전입니다. 근데 이게요, 한국말로 텔레비전이라고 써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그러니까 TV, 텔레비전을 줄여서 그 앞에 있는 T랑 V를 따서 우리가 줄여선 TV라고 쓰고요. 길게 다 말하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애초에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발음을 하면요, television이 됩니다. 텔레비전 거의 비슷해요. 다만 V 발음할 때요, B 할 때 우리나라 비전이 아니고 vis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셀 앞쪽에다가 television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television.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television, TV,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우시면요, TV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선생님 이거 왜 갖고 왔어요? 밑에 있습니다, 이유가. 자, 제가 TELE라고 해서요, 이 텔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텔레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텔레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텔레파시, 약간 끝말잇기처럼 하는 거예요. 텔레폰도 있어요. 텔레폰 내지는요, SK텔레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전화하면은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화로 우리한테 정보 주고 마케팅하는 분들을 텔레마케터 내지는 이렇게 하는 걸 텔레마케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텔레라는 말이 정말 많이 쓰여서 저게 뭔가 약간 전화랑 관련된 건가, 아니면 뭐랑 관련된 건가라고 이미 눈치를 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요, 이 텔레라는 게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먼 거리에 걸친 멀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텔레비전을 보면요, 비전이 제가 이제 세 번째 줄에다 나타내놨는데, 일단 약간 시각, 시력, 눈으로 보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비전.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보는 영상이죠. 영상을 저기 TV 관제탑에서 샹 쏴주죠. 멀리서 영상을 보내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이 된 거예요. 그 멀리서 보낸 영상을 받아서 TV에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요. TV 안에 수신기가 조그만한 게 달려 있어요. 걔가 지상파든 공중파에서 쏘는 신호를 받아서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 된 거고요. 자, 텔레파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처음에 써놓은 게 텔레파시예요. 텔레파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보통 텔레파시 게임 하면 이런 거죠. 자, 짜장면, 짬뽕 둘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 둘, 셋, 딱 해서 둘 다 짜장면 부르면 텔레파시가 통했네. 내든 이제 저 멀리 있는 나랑 마음을 나누는 누군가가 친구가 됐던 누군가가 비슷한 생각을 해서 뭘 했을 때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역시도 중간에 우리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먼 거리에 있어도 마음을 좀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텔레파시 내지는요 텔레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전화기가 처음 생겼을 때요. 네.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전화선 쫙 연결해가지고 폰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엄청 멀리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텔레가 또 들어갔다. 그래서 이 텔레가 원래는 이제 멀리인데 우리가 텔레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텔레마케팅 이런 게 생겼어요. 텔레마케팅 이런 게 생긴 거죠. 전화로 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 이거요. 그거 이제 전화로 하는 마케팅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딱 보시면요. 텔레랑 비전의 합쳐진 말이다. 이 텔레는 멀리서 쏘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vision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우리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vision 하면요. 영어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vision이라고 해요.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전상에는 상상이나 환상, 그러니까 vision이라고 하면 실제로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눈앞에 그려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vi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장 비전을 많이 쓰는 건 언제죠? 네,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자, 우리의 올해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지 않아요? 비전 2020, 아니면 비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 어떤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아니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비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비전 캠프라는 걸 써놨어요. 네,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서 으쌰 합시다 해서 가는 캠프 같은 걸 비전 캠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vision 이게 우리는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거나 눈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떠한 형태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영상 같은 것도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다. 두 단어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도 이거를 딱 여러분이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manner. 맞아요. 네, 읽으셨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매너예요. 네, 매너 정말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참 매너가 없네.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식당에서 많이 떠들고 참 매너가 꽝이야.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매너가요, 영어에서도 있는 매너예요. 제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와 있는데요. manner 하고요. 우리나라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매너가 아니라 manner. 하고 뒤에 있는 알발음까지 해주는 거니까, 요거까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anner.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좀 가져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자, 이 manner라고 하면요, 우선은 어떤 걸 하는 방식이나 방법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학생들을 볼 때 선생님이 너는 지금 태도가 별로 안 좋아. 이럴 때 그런 태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매너, 그 사람의 매너라고 할 때는요. 어떤 예의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지 마는지잖아요. 근데 그 매너를 쓸 때는요. 이 매너 뒤에다가 s를 붙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요. manners 해서 제가 뒤에다 s까지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매너가 되겠습니다. 네, 신기하시죠? 네, 매너를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쓴다.
그 말을 우리가 외국에서 쓰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다만 실제로는 매너가 아닌 manners 라고 쓴다. manners.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manner 하면 어떤 걸 하는 방법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etiquette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에티켓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보니까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라는 것 같아요. 약간 좀 court, 이런 발음 들어가는 건 되게, 그쪽에서 많이 왔는데, 화장실 에티켓, 내지는 식당 에티켓, 골프장 에티켓, 야구 경기장 에티켓,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매너나 에티켓이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의미는 별반 차이가 없고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쓰여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이런 거죠. 매너는 좋다, 나쁘다. 저 사람 매너가 좋아, 매너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티켓은 저 사람 에티켓 좋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에티켓이 있다, 에티켓이 없다 정도까지밖에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켓보다는 매너가 조금 더 넓은 의미다. 다만 이제 둘 사이의 뜻은 거의 크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세 번째 가져온 게 이거예요. mannerism. 매너리즘이라고 제가 옆에 한글로 써놨죠. 매너리즘이 뭔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고요. 아마 이게 이제 자주 쓰지 않다 보면 이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언론 매체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도 많이 쓰죠. 이런 거예요. 매너리즘은 어떤 한 가지 일, 아니면 좀 틀에 박혀있는 정형적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좀 어려운 한국말로 하면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려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려거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던 일에 파묻혀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허우적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걸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나 요새 너무 그냥 회사에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회사 일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이제는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재미도 있었는데 요새는 재미도 없고 열심히 하기도 싫고 그냥 억지로 하고만 있어. 이런 걸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줄에다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써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거기서 이 영국 신사가 약간 불량배들이 영국 신사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 영국 신사가 엄청 센 신사죠. 막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있어요. 시비를 걸어서 그 영국 신사가 화가 나서 멋있는 영국 발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게였는데 가게의 문을 하나씩, 창문이랑 나가는 문 같은 거 하나씩 다 닫습니다. 못 나가게. 여기 이제 저기 불량한 패거리가 꽤 있었어요. 한 5명, 6명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영국 발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Manners makes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발음, 영어로는 manners makes man. manners, 매너가 makes, make 우리 만들다는 뜻이요. makes, 만들다, man, 사람을. 그러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anners makes man 하고 팍팍팍팍 다 했던 장면이 떠오르고요. 그거 혹시 킹스맨 보실 거면 그게 킹스맨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한번 보시면서 그게 그거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가 이거 이제 많이 봤던 거예요. DUTY 어디서 봤죠? 여행 영어에서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다니다가는요 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DUTY에서 duty, 한국말로 duty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dut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duty. 네, 맞습니다. 아까 영국 발음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학교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영어를 미국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발음이랑 영국 발음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 발음이 경상도 말이다. 그러면 미국 발음은 서울말. 이렇게 해서 발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duty 이런 것도요. 영어로 하면 duty 이렇게 돼서 T 발음 거의 안 하는데요. 영국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duty. 이렇게 되나요? duty. T 발음 굉장히 강하고 억양도 빵빵 duty.
duty 이렇게 좀 강하고요. 그냥 참고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uty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duty free shop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이게요,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duty 하면요, 첫 번째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제가 그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는요, 근로의 의무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실 국방은 우리 해야 되는 거고, 납세도 하고, 교육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무교육이 지방시에 따라 좀 다른가요? 예전까지는 초등육 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었는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다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교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면 부모가 자식을 중학교까지 학교를 안 보내면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 근로의 의무는 근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백수는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뭐 새마을운동하거나 이런 시기에 국가에서 펼치는 어떤 사업에 사람들이 이제 좀 착출되어 가서 물론 임금 받겠죠. 일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좀 없어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걸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요, duty 이런 말 꼭 필요하고요. duty랑 텍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게 원래 얘기할 때는요, tax, tax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duty라고 하는 duty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뭐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닌데 tax라고 하는 거 쓰는 건 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내는 모든 세금은 거의 다 tax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duty라고 하는 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약 duty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제가 그 밑에다가 tax free랑요 duty free라는 걸 써놨습니다. 네, 제가 세금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duty free 여러분 언제만 보십니까? 반드시 해외 나가실 때만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듀티 프리 하면요, 이미 세금이 면제되어 있는 상품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명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 가서 면세 상품을 구입하셔라도 이미 세금이 없는, 세금이 아예 붙어있지 않은 제품에 돈을 내고 사시는 게 듀티 프리예요. 공항에 가셔도 이미 세금이 다 안 붙어 있는 제품들을 사는 게 duty free예요. free는 이제 공짜라는 뜻이고요. 근데 tax free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명동 가보면 상점들에 tax free 되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물건을 샀지만 이거를 이 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갈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일단 살 때는 우리가 돈을 내요. 예, 그게 가격이 1,000원이면 뭐 부가가치세에서 1,100원 뭐 아니면 뭐 이것저것 세금이 붙으면 1,200원에 사지만 그 세금에 200원 세금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그 밑에다가 tax refund라고 넷째 줄에 써놨는데요. tax refund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바로 tax fre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잡하게 설명드렸나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duty free, duty라고 하면 duty free 하면 이미 세금이 다 떼져 있는 제품을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뭐 동남아에 갔습니다. 동남아에 갔는데 우리가 좀 뭐 고가의 물건을 삽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샀으면 거기 이제 그 국가에서 붙였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나중에 tax refund라고 해서 마지막 줄에 있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uty 하면 의무, 우리가 생활에서는 세금이라는 거에 가장 많이 쓰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선생님 참 글씨 많이도 쓰셨네. 네, 정말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요, press 하면요, 영어로는 press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는요, press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press.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이 press가요, 뭐냐면요, 한국말로는 언론이에요, 언론. 네, 우리가 언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가끔, 정상회담이라든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데 보면, 여기다가 무슨, 이런 데 완장 같은 거 차고,
press라고 쓰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press요.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pr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줄에다가 press center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press center인데요. 이 press center가 그때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 한다 이런 거 할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일산 어디에다가 프레스 센터 같은 걸 만들었어요. 프레스 센터 뭐냐면 언론 취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 뭐 서로 공유도 하고 전송 찍은 영상 같은 것도 전송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곳 그런 곳을 이제 프레스 센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언론 집합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도 프레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프레스 하면 간단하게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줄에다가도 써놨습니다. The press. 그냥 영어에서는요, 언론들, 내지는 기자들을요, 그냥 the press라고 해서 앞에다가 더라는 거 붙여서 그냥 그 사람들 the press 하면 그냥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요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뜻을 뒤에 되게 많이 써놨는데 press가 실제로는요. 뜻이 정말 많습니다. 원래는 press가 그 초록 색깔로 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press가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꾹 누르는 게 바로 press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프레스가, 우리가 꾹 눌려서 나온, 엄청 많은 걸 프레스라고 합니다. 언론도 사실은 예전에 신문밖에 없었죠. 신문이나 잡지. 네, 신문이나 잡지 어떻게 나오죠?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롤 같은 거 쫙 말려 들어가는 거기서 종이가 촥촥 들어가면서 인쇄가 되면서 나오죠. 네, 쭉 그것도 종이가 눌리면서 인쇄가 돼서 나온 프레스물이에요. 네, 그래서 프레스가 언론, 인쇄,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금형으로 빡 압축해서 팍 찍어져 나오거든요. 공산품들이. 그렇게 해서 압축하는 기계들도 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꾹 누르는 걸 보통 프레스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다가 보면요. 프레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프레스 뒤에다가 URE 붙여서 pressure라고 하면요. 어떤 걸? 누르는 것, 압박하는 것을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우리가 텔레비전 배웠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텔레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요, 한자에 이제 어원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 딱 듣는 말도 어느 정도 저게 어떤 뜻이겠다 정도 유출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면 영어도 이제 영어도 기반되고 있는 예전 언어들이 있어요. 옛날 조상부터 내려오는 언어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단어들에 대해서는요 어원을 알면 그 뜻을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아까 텔레 같은 것처럼요 프레스 이것도 일단 누르는 거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꽤나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pressure, 압박, 압력. 그래서 blood pressure라고 해서 마지막 줄에 보면요. blood 하면은 피예요. 피, pressure, 압박. 예. blood pressure 하면 혈압이에요. 혈압. 제가 지금 방금 여기 보면서 blood 피를 막는다? 지압 아니야? 지압? 지혈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방금 했었는데 혈압이 맞아요. blood pressure. 피가 얼마나 압력이 있게 흘러가는지에서 blood pressure라고 하면은요 혈압이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자료 잘못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아니요, 혈압이 blood pressure 하면 혈압이 맞습니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압박돼서 흘러가는지 네 이런 건 원래 NG인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고요. 마지막에 쉬운 거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자주 쓸 일은 없지만요. 한국말로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는요. library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library. 네. 이게 library. 이게 조금 발음이 어렵기는 해요. R이 두 번 들어가죠. library.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요. 혀가 좀 풀리고 언젠가는 될 수 있으니까요. 자꾸 좀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뜻이 그냥 우리 책 많이 모아놓은 도서관을 library라고 하고 서재. 그러니까 집에다가도 책 많이 모아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서재방을 library라고 이야기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요, a school library 하면 다 해석하실 수 있으시죠? 학교에 있는 도서관, 그 밑에 있는 a library book 하면 도서관에 있는 책, 그러니까 이제 장소라고 하나요? 어려운 말로. 네, 도서관에 있는 책이고요. YouTube library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걸 유튜브에서밖에 잘 안 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독하는 방법이 뭔지, 구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설명드리다가 라이브러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요, 핸드폰, 유튜브 가장 우측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 5개가 있어요. 홈이 있고요. 인기, 구독.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고 가장 우측 하단에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는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이게 동영상을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던 아니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던 동영상이 옆으로 쫙쫙쫙쫙쫙 여러 개 있을 때 자세히 보면요. 점 하고 점이 3개가 찍혀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걸 딱 찍고 나서 여러 개가 떠요. 이것저것 제일 뜨는데 아마 그 제일 위엔가 그래요.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동영상인가요? 그게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간도 너무 바쁘고 유튜브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나중에 꼭 좀 봐야겠다는 영상을 저장해 놓으시려면요. 거기 딱 해서 클릭해 나중에 볼 영상에 저장해 놓으면요. 우리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장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내가 예전에 저장해 놨던, 봐야겠구나 해서 저장해 놨던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러리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을 먼저 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너무 쉬운 말, 텔레비전. 텔레는요, 멀리 있는 거 얘기한다. 텔레폰 생각하시면 되고요. 텔레파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거 얘기한다. 비전, 앞에 보이는 것들,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전은 그런 뜻이지만 언제 제일 많이 쓴다? 네, 우리 목표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비전 많이 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께. Manners makes man.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네, 매너, 에티켓이랑 같은 어느 정도 비슷한 뜻이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어 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duty 배우면서 duty free랑 tax free 뭐가 다른지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duty가 세금인데 그 세금을 제가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말씀드리면서 세금이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의무도 duty고 세금도 duty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press가요. 보통은 이제 언론이요. 보통 언론인데 이게 왜 언론이 됐느냐. 언론은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가 다였다. 근데 press라는 게 꾹꾹 누르는 녀석들을 press라고 해요. 네, 그래서 꾹꾹 눌러서 종이가 나와서 추축 하다 보니까 press가 언론이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까먹지 않으실 거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러리 설명드리면서 library까지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이제 끝말씀 좀 드려요. 왜냐면 아마 우리 친절한 대학 구독자분들이 아마 저희 끝까지 계속 보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지식 한 스푼 이런 거 올리다가 그 경제신문이 아니죠. 일본이랑 이제 무역 보복.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보복 아니면 경제 보복, 경제 제재 정도에 대해서 이제 외국 매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생각보다 조회수 너무 많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보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두고 이제 댓글들이 기존에 제 채널 댓글들이랑 다르게 엄청 강성인 댓글도 많고 제가 몇 개 삭제했지만 약간 욕설 같은 게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촬영하기 직전에 왜냐면 제가 이 댓글들을 뭘로 보냐면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별도의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제 채널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댓글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거기 있는 댓글은요, 여러분들이 댓글 쓰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댓글 밑에다 또 댓글을 잘 달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안 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 다는 것만 다 보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촬영하기 전에 제 채널 가서 딱 들어보가 보니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제 써놓으신 댓글에다가 다시 그 댓글에 댓글로 막 좀 너무 심한 말을 좀 써놓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이제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 거기 보니까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말도 뭐 빨리 하지, 자꾸 뭐 영어 가르쳐가면서 영어 잘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몇 명이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영어 배우는 채널에 와서 왜 제가 신문을 빨리 안 읽어준다고 뭐라고 하는지 물론 잘 모르겠어요. 영어 배우면서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뭐 차치하고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래도 좀 내성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를 쓰셨던 댓글에다가 누군가 그렇게 댓글 다셔도 그냥 좀 무시하시고, 괜히 좀 기분 너무 안 상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막 하진 않으시는데, 외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달아놓으신 데다가 막 그렇게 한 거니까요. 여러분 좀 속 안 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전 단순히 이제 기사를 소개했지만 이렇게 하자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자시는 분들도 뭐 양쪽 입장이 다 있지만, 근데 그 분들이 다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로 통합되는 건 바로 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하지만 그 나라를 위한 방법과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라를 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라를 위하는 거야 라고 해서 어쨌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고, 또 다만 생각이 좀 다른데 표현하는 방식이 참 참 적절치 못했다. 적절치 못했다. 저도 그런 거 가끔 올릴 때마다 우리 친절한 대학 식구들이랑만 이 방송하다가 강의하다가 그 댓글만 보다 그런 거 보면 다시 한번 세상에 참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생각이 좀 다르고 표현 방식도 굉장히 과격하고 좀 제가 아까 배웠죠? manners, makes man, 예의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매너 내지는 에티켓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우리 구독자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